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허연함 전문가입니다. 자, 벌써 다음 주가 2월 마지막 거래주네요. 자, 오늘 또 전체적인 시황, 그다음에 섹터, 그다음에 매매 컨셉까지 투자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목차는 일단 뭐 미증시는 그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의 급등 후에 금요일에는 뭐 보합권 혼조세였는데 뭐 지금 최고치 랠리이니까 뭐 추가적으로 그 볼 사항도 없을 정도로 좋은 흐름이고, 자, 우선 이제 우리 국내 2월의 국내 증시의 요약은 역시 저 PBR과 그다음에 AI 반도체 의 이제 순환매, 이거로 요약이 되는데, 대표 종목군, 특히 이제 반도체는 이제 우리 보유 종목군들의 추세, 흐름으로 다음 주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정고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번 주 조금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런 정고점 수준에서의 타점, 그 다음에 어떤 수렴 구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컨셉과 관심 종목까지 같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다음 주 주요 이벤트는 뭐 크게 없는데요. 역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제 미증시에서도 CPI에 이은 PPI 충격을 한 2, 3거래일 만에 해소를 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 AI 홍풍에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이 부분을 모두 맨징을 하고 있죠. 다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변동성이 그 CPI에 비해서는 그 개인 소비 지출 PC는 좀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뭐 큰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좀 그 거시적 측면에서는 중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양책에 대한 적극성이 제고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가 조금 감소되고 있다는 거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이고, 여기에 또 엔비디아 실적 호조로 인해서 조금 거품이 아니냐, 라는 지금 최고치 랠리에 대한 거품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정반대로 AI 반도체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뭐 크게 체크할 주요 이벤트는 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제 26일입니다, 회원분들. 국내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벨로업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구체적인 그 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본을 좀 따라가기 위한,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일본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약간 다른 거는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 일부 오너 일가의 지배 구조,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과의 지배구조가 개혁이 없는 한 일본식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라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이제 한국 기업의 이런 지배구조의 문제인 거고, 그동안 일본의 주가가 낮았던 이유는 이런 거버넌스 문제가 아니라 재무구조였거든요. 따라서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업이 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최근 시행된 정부 정책은 지배 주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26일 정책 발표 후에 우리가 또 변동성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제 수급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지금 1월부터 2월 22일까지 10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지지력에 대한 이런 그 확인은 이제 되고 있다는 거고, 역시 뭐 현대차, 뭐 삼성물산, 그죠? 뭐 기아, 그 다음에 뭐 SK스퀘어, 뭐 하나금융지주 등 이런 저 PBR 관련주 중심으로 코스피가 2,500에서 2,650선 랠리를 이제 주도한 겁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살짝 이제 그 살펴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PBR이 단순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PBR 1배 수준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PBR이 낮다고 해서 추가 상승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제 넘어섰다.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익성인데요. ROE죠.
그러니까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건데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요 세 가지의 영역으로 네,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서 더 네, 구체화돼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네, 마진이 높거나 네, 그다음에 네, 박리담회로 회전율이 높거나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주주 환원통의 레버리지 비율이 네, 높을 경우 이제는 PBR, 저 PBR 플러스 ROE를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금융이라든가 보험보다는 네, 자동차 쪽이 중장기적으로는 네, 추가 네, 상승 여력이 네, 충분하다고 네, 말씀을 드렸고 지금 PBR과 그 ROE의 네, 이런 관계를 나타낸 이런 그래프에서도 지금 23년이 뭐 18년이라든가 08년, 뭐 12년과 같이 네, 여기 이 구간처럼 네, 이 구간처럼 ROE 대비 PBR이 그렇게 낮은 또 수준도 아닙니다. 약간 중심값에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적어도 이제 ROE가 네, 10%는 넘어야 네, 지금보다 높은 PBR 적용이 가능한 건데 실제적인 이런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1차 올라올 만큼은 이제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 후에 수급은 지금 받쳐주고 있지만 우리가 변동성을 이제 한번 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금리 인하 시작 시기는 좀 계속 네, 기대감이 후퇴되고 있지만 올해 금리 인하 상반기가 정 안 되면 하반기라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회원분들. 그러면 금융과 보험 이런 애들은 네, 금리와 동행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은행 보험주는 약간 추가 랠리가 제한적이고 반대로 이제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인 바로 이 자동차 섹터는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추가 네, 상승 여력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 SBS 필살기 방송에서도 좀 자세하게 네,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우리 대표 종목으로 한번 흐름을 한번 봐볼까요? 지금 현대차 일봉입니다. 네, 현대차 일봉 코스피 2,500에서 네, 2,650선까지 시세 때 네, 현대차가 네, 저 PBR 관련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네, 그 19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시세를 줬고 지금 깊은 가격 조정 없이 오히려 이격도를 5위평, 네, 그다음에 12평, 22평까지 네, 기다리면서 24만 원 전후에서 강한 네, 횡보를 통해서 네, 오히려 가격 조정이 없는 네, 지금 기간 조정을 네, 보이고 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여전히 지금 추세로는 이런 3파동이 네, 바로 나올 수가 있는 네, 추세를 네,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정고점 수준이고 네, 26일 또 정책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이슈 쇼몰로 한번 네, 좀 쉬어간다. 네, 그래도 네, 지금 그 현대차는 오히려 네, 이런 타점은 중장기 기준으로 해서 네, 기다릴 필요가 있다. 눌림목 타점을 네,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봉인데요. 네, 주봉인데 21년과 20년의 고점 25만 원 전후에서 한 2주 정도 네, 매물 소화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매물 소화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각도 같이 24만 원 각도를 유지해 주고 있는데 한 번 더 내려와서 뭐 이런 각도까지 네, 내려온다 하더라도 22만 원은 이제 철저히 1차 네, 이렇게 저항을 넘긴 그러니까 즉 이제 저항에서 지지 계속 네, 이런 말씀 반복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항에서 지지 영역이기 때문에 네, 최소 네, 여기까지 내려오면 최소 여기서는 1차 네, 지지 라인을 네, 테스트하는 네, 그런 반발 매수세라든가 네, 저가 매수세도 이제 들어오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기아차 차트도 뭐 똑같죠? 네, 주봉이고 네, 지금 일봉인데 네, 현대차와 똑같이 네, 큰 네, 가격 조정 없이 오히려 위에서 지금 수렴을 이제 해놨어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도 네, 지속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네,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네, 자동차 섹터의 네, 좀 더 수혜는 네,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융과 보험 쪽인데 지금 보시면 하나손해보험입니다. 네, 우리 5,000원부터 네, 4,750원의 지지력을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네, 5,000원부터 4,750원의 지지력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여기를 네, 넘겼기 때문에 그죠? 네, 정고점 네, 이런 구간을 네, 넘겼기 때문에 최소 네, 단기 기준에서는 최소 한 번이라도 네, 이런 지지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2월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2월 내내 하고 있고, 네, 외국인의 매수세도 네, 지속되고 있고, 네, 일단 지금 현대차와 차트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일단 관건은 지금 네, 이런 3파동이 네, 정책 효과로 인해서 한번 나오느냐,
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런 금융 쪽은 네, 금리와 네, 동행 관계이기 때문에 즉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네,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탄력이 좀 한번 둔화될 수도 있는 위치이다.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네, 이쪽 중심으로 차익 실현을 바로 하느냐, 아니면 정책 발표 후에 네, 구체적인 방안 발표 후에 한 번 더 치고서 그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느냐. 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그러면 하나손해보험 기준으로 해서는 5,000원부터 한 4,800원을 계속 유지해 준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유지해 주고 있는 모멘텀을 그래도 큰 가격 조정이라든가 네, 그 탄력 둔화 없이 계속 순환매의 그 주도력을 네, 유지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그 순환매 한쪽을 네, 한 축을 네, 지금 저 PBR 네, 관련주가 네, 형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한쪽은 역시 반도체죠. 네, 반도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한 번 더 네, 금요일에 네, 그 장중 상승하면서 장중 2조 달러까지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딜을 이어서 네, 시가총액 네, 3위까지도 네,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전도 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미증시에 엔비디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대만의 TSMC가 있다면 역시 이제 우리 국내에는 SK 하이닉스가 네, AI 반도체의 이제 대장주. 네, 대장주 역할이고 많이 강조드렸죠, 회원들. 지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네, SK 하이닉스가요. 지금 보시면은 네, 요런 우리가 그어놓은 대로 움직인 겁니다. 네, 이런 상승 추세 최근 5개월 동안의 이런 상승 추세의 상단을 돌파를 이제 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각도가 네, 이런 각도로 상승 추세를 유지했었다면 이제 이 각도로 네, 바뀐 겁니다, 회원분들. 즉 파동상으로도 네, 상승 1파, 뭐 조정 2파,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승 3파가 네,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요일에는 시초가를 거의 네, 6% 이상 네, 급등 출발했고, 네, 그 다음에 2670선 정도, 네, 그 코스피 전고점 수준에서 네, 차익 실현 매물도 이제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그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AI 반도체의 추세, 바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영역, 즉 3파동으로 이제 하나씩 네, 진입을 네,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AI 홍풍과 더불어서 네, 지금 반도체 쪽은 수출 기대감, 그러니까 즉 실적, 그죠? 개선이 유일하게 네, 반도체만 네, 괜찮다. 지금 보시면 조업일수 감소에도 네, 반도체 수출은 2월 20일까지 네, 전년 동기 대비 약 40%까지 네, 급증을 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총 수출 증가율 대비 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네, 각도가 더 가파른 부분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제 그 홍콩 중심으로 한 네, 대중화권인데요. 네, 대중화권 반도체 네,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뭐 당분간 반도체와 또 반도체가 아닌 그러니까 제외 업종 간의 네, 수출 경기 차별화 현상은 네, 지속될 전망입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올해 내내 여기 반도체는 우상향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연말 랠리 후에 네, 그 다음에 조정을 줬고 네, W자를 형성 후에 네, 지금 이런 수렴 단계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수가 이제 전고점 수준에서 네,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런 숨고르기가 끝나면 이런 3파동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몇 종목은 한 다여섯 종목은 이번 주에 네, 이런 3파동이 네,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반도체 주도주를 네, 완벽하게 네, 추세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네, 분석을 해놨습니다, 회원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섹터 추세 바로미터 아까 보여드린 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PSK홀딩스 네,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금요일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네, 신고가 추세에 네, 돌입을 했습니다. 좀 약간 좀 무거운 그러니까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매매 복귀 차원에서도 같이 이제 그 집중해야 되는데 요 종목군이죠. 바로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회원들. 이제 이 종목은 네, 이 종목의 특징은 바로 뭐냐 신고가 종목이라고 제가 네, 표현을 해놨는데 이 종목군은
1월이든 12월이든 그쵸? 1월이든 12월이든 이런 연말 랠리 때에 그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든 뭐 52주 신고가든 전고점을 넘어선 종목군들입니다. 넘어선 종목군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은 전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고, 전고점 수준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여기 있는 종목군들은 바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앞서 그어드린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있죠, 회원분들. 크게 AI 반도체들이 연말에도 한번 쭉 시세를 줬고 우리가 누렸던 1차 파동인 거죠. 그 다음에 1월 말부터 이제 2월 초까지의 조정. 그리고 이제 지난주 큰 파동이 한번 나왔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 번씩 최소 한 번이라도 시세를 주지 않은 종목군. 그러니까 즉 여기에 노출되지 않은 종목군은 후발주자로 생각해서 좀 뒤에 올라올까 이거보다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노출이 안 됐으면 후발주자라기보다는 소액 종목이라고 보는 거가 더 맞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연말회를 통해서 한번 주도주들은 노출이 됐고 뭐 그 종목 자체적으로 무슨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지금 이 종목군 내외에서 3월에도 이런 반복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이제 어떤 컨셉인 거냐면 의미 있는 지지 라인까지 한번 눌림목을 줄 때 약간 금요일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지금 다 급등한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차익 실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 보통 이제 돌파 시작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뭐 챙긴 비중을 뭐 넣거나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고 아직 그 전고점을 못 넘은 전고점 박스권에 있는 그러니까 즉 수렴 단계에 있는 종목군들은 지수 조정을 이용해서 매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큰 컨셉을 이 두 가지로 정하면 되고요. 이제 종목군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들을 보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가온칩스인데 자, 이렇게 이제 딴 세상에 간 종목들은 종목군들은 일단 익절가를 계속 이제 올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익절가를 가온칩스를 이제 11만 원으로 이제 타이트하게 잡았다. 지켰죠? 상당히 강한 겁니다. 금요일 전체적인 반도체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온칩스는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지금 타이트하게 잡은 11만 원 익절가를 지켰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계속 11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지키면 홀딩, 요 이격도가 이제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도가 다시 한번 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고 한번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면 또 여기서는 이제 단기 또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또 반복 매매도 이제 가능을 한 겁니다. 지금 이런 타점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 이런 돌파 시작점에 이런 눌림목을 주는 구간에서는 한번 지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이격도를 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5위평이든 12평을 따라서 끌고 가면서 이런 애들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지지 라인, 그러니까 즉 돌파 시작점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뭐 섹터 순환매, 그리고 수급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복 매매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의 주인공은 크게 세 종목인데 신고가를 이제 다시 들어간 종목군들인데 역시 고영입니다. 많이 강조드린 종목이고 월봉상 그렇죠? 월봉상의 이런 그렇죠? 3년의 하락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린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12월 1월 1차 매집을 하고 한 파동을 챙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2월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렇죠? 이렇게 내려올 때 다시 한번 1파동을 챙기고 주봉입니다. 다시 내려올 때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18,0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서는 계속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3파동이 한번 나온 겁니다. 근데 회원도 한번 지금 주봉 봐보세요. 고영의 주봉. 자, 또 한번 이렇게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위치인 거죠.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 봐보실까요? 22년의 고점, 그리고 21년도의 고점.
네, 그 라인이 지금 23,000원부터 네, 25,000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네, 그 22,500원부터 23,500원 라인에서는 한 번 더 2차 수익 실현을 하고 네, 지금 이제 3분의 1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구간을 바로 다음 구간으로 바로 못 넘어간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1차 챙기고 네, 다시 넘긴 자리에서 다시 받은 것처럼 그죠? 여기 넘긴 자리에서 이렇게 네, 다시 받은 것처럼 24,000원, 25,000원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이렇게 네, 저항을 맞고 한번 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21,000원, 2만 원 자리는 상당한 지지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일봉을 보시면 그렇죠? 네, 일봉을 보시면 네, 이제 지금 3파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지금 시작을 한 위치이다. 네, 따라서 뭐 지수 조정이든 뭐 코스닥 기준 850에서 840선을 변동성을 준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자리 21,000원부터 네, 2만 원 자리에서 우리는 여기 다시 네, 챙긴 비중을 넣을 그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준비를 하고 일단 3분의 1 비중은 이제는 뭐 충분히 챙겼기 때문에 그렇죠? 요 파동 한번 챙겼고 네, 여기 보시면 네, 요 파동 한번 챙겼고 네, 그다음에 요 파동 한번 챙겼으니까 이제 남긴 비중은 그냥 편하게 끌고 가면서요. 끌고 가면서 오히려 역시 또 눌림목 통해서 네, 비중 재확대를 네, 체크를 하겠다. 네, 찬스를 네, 보겠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은 역시 에이징 랜드이다. 상당히 많이 네, 강조 드린 종목군이고 특히 신규 새내기라서 변동성 커서 단기 매매로 반복 매매하기 위해 용도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추가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한 이유는 뭐 여기 보시면 뉴로모픽 칩 개발 기대감인데 일단 뭐 이런 뉴스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가는 자리에서 뭐 뉴스가 나왔다 정도로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는 이런 박스권이었다. 6만 원부터 뭐 5만 원 그리고 5만 원 하위 부분 있죠. 정확히는 48,000원 밑에 부분은 지수 영향으로 네, 이렇게 비정상적인 추세로 한번 밀렸을 때인 거고 네, 크게는 48,000원부터 네, 6만 원의 박스권. 그렇죠? 네, 6만 원의 박스권이었고 우리는 여기 한 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 네, 그다음에 세 번. 그렇죠? 정고점에서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다시 한번 52,500원 라인부터 해서 3거래일 모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역시 여기는 정고점 네, 6만 원 자리에서 한 번 챙기고 네, 챙기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챙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비중 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비중 반을 여전히 남겨놓고 있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에이징랜드는 이제 어떤 모습이 그 예상이 되냐면 다 지워봐 볼까요? 어떤 모습이 예상이 되냐면 지금 이런 자리입니다, 회원분들. 6만 원부터 네, 4만 5천 원 큰 한 상장 후에 네, 상장 후에 네, 이런 주봉 보시면 이런 횡보를 넘겼어요. 그렇죠? 네, 이런 횡보를 넘긴 겁니다. 상승 1파, 그렇죠? 네, 조정 2파, 네, 상승 3파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이런 돌파 시작점, 네, 이런 돌파 시작점은 네, 강력한 지지 라인을 네, 형성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즉, 뭐 65,000원 전후라든가 특히 여기 일본 기준으로 네, 일본 기준으로 시초가를 띄워놓고 의미가 있는 거죠, 회원분들. 정고점을 그냥 돌파한 게 아니라 네, 갭상승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는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자리는 상당한 지지 역할을 이제 해줄 거다. 그죠? 네, 바로 이제 이런 정도의 타점이에요, 회원분들.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네, 지금 요 정도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죠? 그죠? 이런 정고점을 갭상승으로 네, 출발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네, 돌파 시작점에서는 네,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하고 그렇죠? 네,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네, 이런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냥 돌파도 아니고 갭상승 돌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돌파 시작점에서는 최소 한두 번의 이런 단기 네, 지지력을 네, 행사를 할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오픈 엣지도 들고 있는데 그대로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의 네, 그 오픈 엣지의 지금 이 정도의 자리인 거고요. 이제 가온 칩스 기준으로 해서는 역시 또 이제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온 칩스의 똑같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자리. 네, 2월 13일 자리입니다. 그죠? 네, 지금 에이징랜드의 자리가 가온 칩스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네, 2월 13일의 자리이다. 그죠? 이렇게 갭으로 네, 갭으로 네, 정고점을 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는 이제 의미 있는 지지력을 이렇게 행사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이징랜드는 비중 반은 여유롭게 끌고 간다. 그냥 65,000원이라고 익절가 잡고서 끌고 가고 지금 보시면 50% 수익 구간인데 회원분들 50% 이상인데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얘만 누적 수익이 지금 거의 한 200%는 넘을 겁니다. 한 3, 4번 반복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이징랜드는 이런 눌림목을 주면 한 2, 3거래를 쉬면 65,000원 전후에서는 반복 타점도 이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역시 이제 세 번째 주인공 AD 테크놀로지입니다. 금요일 특히 금요일에는 반도체가 모두 쉬었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이 세 종목입니다. 고영,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모두 우리 종목입니다. 회원분들 신고가 나온 AI 반도체는 이 세 종목이 유일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역시 이런 스윙 종목군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 크게 한번 넘어간 거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죠? AD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AD 테크놀로지 보시면 이제 이런 SK 하이닉스랑 차트 똑같아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수렴을 해놓고 완전히 추세를 벗겨버렸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그 추세 그어드린 대로 이런 추세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했던 이 추세의 상단을 완전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벗겨버린 겁니다. 역시 AD 테크놀로지도 비중 반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다. 한 20-30% 챙기고 역시 또 얘도 마찬가지네 회원분들 똑같은 관점입니다. 보시면 35,000원 밑에부터는 또 철저한 1차 최소 단기 지지력을 행사할 거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돌파 시작점까지 의미 있게 내려와 주면 챙긴 비중을 전체적인 무조건 여기 라인 온다고 해서 다시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분위기, 섹터 수급, 미증시의 상황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금 HPSP도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 내려와 주고 있죠. 금요일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차익 시연이 매물이 나와서 그래서 요 라인에서 이제 지지 여부를 보고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PSK 홀딩스도 지금 이런 정고점을 시원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반도체 차익 시연 매물이 끝나면 한 번 더 또 지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따라서 1차 AI 반도체에 접근을 할 때 여기 신고가 경신 종목, 그리고 여기 좀 위에 있는 HPSP라든가 PSK 홀딩스, TSE라든가 이수페타시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돌파 시작점까지 내려올 때 남긴 비중은 다음 목표가 보면서 편하게 끌고 가고 이제 반복 매매를 눌림목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종목군들은 차트가 모두 똑같은데 이렇게 보면 돼요, 회원분들. 여기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 일봉입니다.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렴을 해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중심값인 850선에서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 있죠? 이제 하락 추세 상단에서 지난주 5거래일 동안 5거래일 중에 한 3거래일은 하락 종목이 크게 한 2배에서 3배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위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를 다져주고 있다. 여기를 다져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느 단계냐면 수렴 단계입니다. 지금 수렴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중심값은 850선. 850선에서 수렴 단계이고 요 구간에서 이제 만난 다음에 다음 방향성을 형성해 주고 요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겨 나가면 이때부터가 이제 모든 후발주자들 여기 밑에 있는 종목군들도 이제 3파동이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 종목군 있죠? 요 종목군들 여기 밑에 정고점 박스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코스닥이 계속 또 이런 식으로 지난주처럼 이렇게 변동성을 준다. 이렇게 변동성을 줄 때 850선, 860선에서는 이렇게 내려올 때 금요일처럼 반도체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코스닥도 버티는 것 같지만 지금 시초가 정고점에서 띄워놓고서 거의 1%가 밀린 겁니다, 회원분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는 실질적으로 지수 이만큼 오른 것 같지만
네, 그 실질적으로 하락 종목이 한 3배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런 타점에서 네, 수렴을 하는 구간에 이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와 똑같은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아까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은 퀄리타스 반도체를 봐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랑 네, 퀄리타스 반도체 차트가 네, 완전히 똑같다. 똑같이 그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요 상황과 네, 하락 추세 상단과 네, 지금 보시면 요 추세를 지금 수렴해주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요 상단을 네, 지금 그러니까 금요일에 네, 목요일과 금요일 엔비디아 실적 훈풍에 네, 그 이렇게 강하게 돌파 시도를 했다가 네, 외국인 기관에 특히 기관 차익 실현으로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애들은 여기가 다 지금 같은 가격이에요. 네, 2월 다 같은 가격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기준 4만 원부터 네, 3만 5천 원은 그냥 같은 가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을 이제 해놓고 네, 수렴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반도체가 한 번 더 이제 힘을 내면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그 후발주자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종목은 이제 먼저 네, 여기에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저PBR 관련주들은 좀 대형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큰 투자금을 가지고 중장기로 넣는 투자자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탄력성이 좀 덜하다. 일단 전체적인 이런 그 코스피 코스닥 우리 국내 증시의 하단을 계속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만 좀 무게중심을 두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쪽에 기술주 쪽에 좀 매매를 집중을 해야 되고 네, 전체적인 글로벌 추세 트렌드가 네, 이쪽이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반도체의 모든 네, 주도주의 추세를 딱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원분들. 다음 주에 이런 그 코스닥 850선 전후에서의 이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작업들이 크게 두 가지다. 그렇죠? 신고가 넘어간 종목은 돌파 시작점까지 눌림목 줄 때 반복 매매. 네, 아직 그 정고점 박스권, 그러니까 즉 그 코스닥처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종목은 네, 지수 변동성을 이용해서 코스닥 850선, 뭐 크게 변동성을 줘서 840선까지 내려올 때 네, 겁먹지 말고 쓸어 담아놔야 된다. 네, 매집을 이제 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월봉상 매집 종목을 저희가 계속 이제 매집을 해놓고서 이제 크게 네, 먹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고영, 가온칩스, 네, 어부 반도체인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코리아 서킷도 지금 차트가 똑같죠? 네, 이렇게 지금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회원들. 네,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수렴을 네, 코스닥이 850, 840선 내려오면 네, 2만 원부터 19,000원에서 할 거고 월요일에 바로 또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2만 1,000원 돌파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시도를 할 거예요. 하나씩 네, 이렇게 여기를 하면서 네, 시도를 하고 지금 얘네도 지금 주봉 네, 그리고 월봉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죠. 네, 상승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최근 우리가 고영을 매집한 타점과 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가 네, 지금 이렇게 넘어갔네요, 회원분들. 여기 일봉을 보시면 네, AD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지금 수렴하는 기간이 있었죠. 이렇게 지금 수렴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여기에 있는 종목군, 여기 밑에 어부부터 쭉 여기까지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AD 테크놀로지도 이런 수렴을 하나, 둘, 셋, 5거래일, 6거래일, 7거래일 마지막 매물 소화를 하고 8거래일까지 정고점 네, 매물 소화를 하고 이렇게 넘긴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노란 박스 그렇죠? 나머지 밑에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AD 테크놀로지의 이런 노란 박스 구간에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네, 지수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매집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좀 표현이니까 꼭 다음 주 매매 컨셉을 같이 잡으시고 역시 고방 회원분들은 리딩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일단 코스닥 아까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주 실질적으로는 큰 하락이었다. 단기 조정이었고 지금 이런 수렴 구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고 자 지금 보시면 코스피예요 회원분들. 코스피 주봉인데 역시 전고점이다. 그죠? 역시 이런 전고점 수준에서 지금 1차 계속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저항받고 있는 2700선 근처가 있죠. 근처가 어떤 자리냐면 여기 보시면
22년 금리 인상 시작으로 이렇게 한번 1차 급락. 네,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계속 그래도 한 4, 5개월 동안 이렇게 버텼던 자리입니다. 박스권을 통해서. 네, 버텼다가 6월. 네, 6월 바로 뭐냐면 S 공포. 즉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그러니까 물가도 높아지고 Q는 감소, P는 증가되는데 Q는 감소되는. 그쵸? 네, 경기까지 아주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네, 이렇게 밀리기 시작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3파동입니다, 회원분들. 하락 3파동의 네,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5개월 동안 버티고 이탈한 거예요. 거꾸로죠, 회원분들. 긴 박스권을 상단을 넘어서 돌파하면 그 돌파 시작점이 강력한 지지라인인 것처럼, 아까 그 신고가 종목들 보여드린 것처럼, 거꾸로 계속 오랫동안 버텼던 자리를, 그나마 버텼던 하단을 이탈했으니까 여기는 일단 강력한 저항 자리인 겁니다. 네, 이런 구간들이 네, 지금 저항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자리를 괜히 또 그 밸류업 또 프로그램 이슈로 넘어간다. 그러면 너무 탄탄하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태생적 한계도 있고, 왜냐면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당연히 저 PBR이 아니다라는 태생적 한계도 있고, 올해는 금리 인하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멘텀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번 무리하게 그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좀 연기금도 결국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한번 올리면 빠질 때 급하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를 탄탄하게 다지지를 않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올라온 게 일부 대형주 저 PBR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코스피는 한번 26일 날 그 정책이 이슈 소멸로 작용을 하고 정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2650에서 2600선 초반까지 이렇게 한번 이쁘게 모양을 만들고 이 구간 동안 일단 좀 탈락할 건 탈락하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탈락하고 앞서 말씀드린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등 이런 추가 이익성이 확보된 애들로 압축이 되고 말 그대로 옥석 가리기겠죠. 그 옥석을 가리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더 탄탄한 상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역시 저 PBR과 반도체의 이제 그 순환매로 2월이 요약되는데 일단 월요일 우리가 정책 발표를 한번 봐봅시다. 봐보고 변동성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옥석 고르기가 중요하겠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지난주 계속 두세 배 수준으로 하락 종목이 더 우세했다. 그래서 860에서 850선, 840선도 괜찮습니다. 열어두고 앞서 말씀드린 수렴하고 있는 반도체 등은 오히려 재매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종목들은 뭐 쭉 그 대표 종목들 설명을 드렸고 지금 탑머티리얼과 TC스틸이 보이네요, 회원분들. 어제 역시 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전지 소재는 항상 좋았다. 항상 좋았다.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는 시총 상위 2차전지에 피해를 봤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작년 6월과 7월을 제외하고서는 시총 상위 2차전지 섹터를 주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죠? 단 한 번도 없었고 작년 초에 2차전지 상승 랠리 나올 때 시총 상위가 조용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2차전지 랠리가 나오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유명한 종목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등 좀 유명한 종목으로 몰리면서 수급이 꼬여버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뭐 이쪽 소보장 쪽은 그 중국과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중국 전액 이쪽을 기업을 사용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슈로도 상승을 했지만 지금 TC스틸 그리고 뭐 탑머티리얼 그렇죠? 이런 애들이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2차전지 섹터가 지금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소부장 그 중에서도 조금 끼 있는 탄력성이 왔다가 변동성이 큰 애들 이런 쪽은 여전히 관심 종목이고 그렇죠? 다시 한번 지금 탑머티리얼은 TC스틸을 지금 따라가는 정고점 수준까지도 지금 붙여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뭐 다음 주 컨셉을 잡으면 뭐 어떠한 변동성에도 뭐 흔들리지 않으실 거고요. 자, 지금 이제 2월 네, 한 4거래일 남았는데 우리 연말 랠리 때보다 네, 더 큰 수익과 네, 지금 회전율을 네, 하나씩 우리가 또 결과로 네,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일 네, 이런 신고가 종목들이 네, 나오고 있고 네,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도 이제 하나씩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한번 네, 이렇게 코스닥이 살짝 네, 그 누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회원들. 그러니까 즉 낮은 가격에서 의미 있는 지지 라인 확인하고 매집할 수 있는 네, 좋은 타점이니까 큰 3파동 네, 여기 보시면은 큰 3파동이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스닥 아까 일봉의 그 차트를 보여드렸고 지금 주봉입니다. 네, 주봉이죠. 역시 좀 수렴을 해놨네요. 네, 수렴을 해놨고, 네, 그리고 850선이 계속 말씀드리면 중심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 다시 한번 중기 기준 네, 상승 추세로 네, 전환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주봉상 2, 3년의 하락을 마무리 짓고 네, 그 추세 전환한 종목들을 매집한 것처럼 네, 지금 코스닥이 지금 딱 이런 위치입니다. 그죠? 이런 위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를 바로 못 넘기면 네, 한번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수렴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충분히 가능한 거다. 정상적인 네, 흐름인 거고 네, 이런 타점에서는 네, 무서워하지 말고 특히 반도체 네, 중심으로 해서 후발주자들 아까 그 설명드린 수렴 구간에 있는 여기 있는 애들은 의미 있는 지지라인 내려왔을 때 다시 반복 매매하는 거고 네, 수렴 중에 있는 종목들을 네, 매집하는데 이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네, 다음 주 전략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 또 다음 주 네, 4거래일 남았는데 한번 2월 신기록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네,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 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